안녕하세요. 새빨간 토익의 저자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6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파 6? 너무 어렵죠? 파 5는 그럭저럭 하시는 분들도 파 6에서 아주 많은 부분 틀리곤 합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맡았던 클래스가 RC 400점 넘기기 클래스였어요. 아시겠지만 RC 만점이 몇 점이에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상식으로. RC 만점이 495점입니다. 그 중에 RC 400점을 넘긴다는 거는요. 점수대가 800점대거나 900점대 초반이란 얘기예요.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들어온 클래스예요. 그래서 5, 6를 풀었어요. 와, 5 다 맞았어. 근데 6, 11개 틀렸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6가 5와는 푸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책에도 어떤 강의에서도 6 푸는 방법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5나 6 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 생긴 것만 다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6의 난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 간단한 예제 몇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6를 푸실 때 물론요. 5랑 같은 유형의 문제 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 더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요. 1번 시작과 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6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길다란 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글이 있고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끝나고 다음 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빈칸이 있고 바로 141번 한 다음에 ABCD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또 문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파5처럼 한 줄의 문장이 다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면 문장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풀기 이전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문장의 시작과 끝을 괄호로 표시를 하시건 아니면 꺽쇠 처리를 해주시건 어떻든 간에 어쨌든 표시를 하시고 아, 이 문장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구나 를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파5랑 똑같이 푼다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ABCD 보시고 아, 얘가 문법 문제지? 어휘 문제지? 문법 문제라면 문법적으로 무슨 자리? 어휘 문제라면 의미상 혹은 구조상 이런 자리. 요렇게 파5처럼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리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 풀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항상 꼭 그렇진 않아요. 왜? 파5랑 파6는 다르니까. 그래서 1번이요. 일단 어떻게 해요? 문장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시고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되면 2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좀 우스우라고 써놨는데 앞뒤 사정을 살피면 폐가망신을 면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문장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시간 없어 어떻게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찍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가 파5에서 했던 얘기처럼 숨 확 고르시고요. 잠깐만 정신 좀 차려보자. 자, 여기서 문제의 답이 안 나왔지?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볼까? 한번 뒤로 조금만 더 가볼까? 그렇게 여유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면 뒤로 조금만 더 가보면 분명히 답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앞뒤의 사정을 살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일단 어휘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앞 문장에 가보시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접속부사 문제예요. 앞에 문장이 있고요. 빈칸이 있고 컴마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항상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는 부사, 즉 접속부사 넣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접속부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부사 문제의 경우에는 앞이나 뒤로 가셔서 두 문장의 의미상의 관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앞뒤 사정을 살피셔야 되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파6에서 어려운 문제 첫 번째가 뭐예요? 한 문장 안에서 해결이 안 나고 좀 더 앞으로 가거나 좀 더 뒤로 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약간의 해석 능력만 있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3번입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요. 원칙대로 돌아가는 세상은 없어요. 그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특히 파6에서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뭐냐면 시제 문제입니다. 요즘엔요, 정말 슬픈 것이 시제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자주 나와요. 이게 왜 제가 원칙을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파5에서 문제 풀 때 뭐라고 배우죠? 절이 2개 이상 있으면 원칙적으로 어때요? 시제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파5는 그게 맞아 떨어져요. 물론 예외의 경우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요, 파6의 경우에는요, 파5처럼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시제일치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요, 파6 같은 경우는요, 시제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아, 시제일치일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후 사정을 살펴서 얘가 일어난 일인가? 벌써 일어난 일이면 과거 시제겠지? 얘가 안 일어난 일인가? 아직 안 일어난 일이면 미래 시제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시제를 완벽하게 소위 우리 빠삭하다 그러죠? 빠삭하게 시제를 다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파6, 파5랑 똑같은 문제도 물론 있지만 앞뒤 사정을 맞춰 보셔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시제 같은 경우 시제일치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제 개념을 정확히 잡고 가셔야만 답을 낼 수 있다는 것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실제 나왔던 문제 몇 가지만 좀 보고 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빈칸 다음에 마침표가 없다는 건 어떻다고요? 뒤에 문장이 쭉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1번이 뭐였어요? 자, 뭐였어요? 1번. 문장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요? 여기서 끝납니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A, B, C, D를 보시는 겁니다. A, B, C, D를 받으니 다 부사네. 그럼 어떻게 가셔야 돼요? 일단 얘가 누구 수식하는지 봐야 되겠죠. 누구 수식해요? 여기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여기 없어요. 어디 있어? 여기로 들어갔죠? shabby and for 같은 수식하는 부사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이때요. 어차피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shabby는 뭔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강사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 for 같은 수식할 수 있는 아이를 찾아야 되겠죠. 뭐예요? 잊혀졌던 이 얘기죠. 그래서 4개 중에 잊혀졌던이랑 어울리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for 같은만 갖고는 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게 파6랑 파5가 다른 점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문장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까지가 from A to B 구문이에요. to 어디 있어요? from 여기 있고, to 여기 있죠? A부터 B까지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주어냐 하면,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자, from A to B 구문을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새로운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지어진 페다치오 워크웨이, 도보에 이르기까지. 뭐예요? 그럼 뭔가 다 새롭다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는 잊혀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 한때는 잊혀졌었지만 지금은 새로워졌다는 얘기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한때라는 개념의 once가 정답이 됩니다. 여기서 얘는 주변 지역이에요. 이웃이 아니라. 자, 이 문제를 푸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답을 어디서 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이게 주어고 빈칸이 뒤에 있는 분사를 수식하는구나 라는 게 판단이 되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셔야 되죠. 이 문제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시작과 끝을 꼭 표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ABCD를 딱 보니까 시제 문제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파6는 파5랑 달라요. 원칙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시제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답 한번 찾아보실게요. 답이 뭔가요? 앞에 will 있으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답은 얘입니다. 앞에는 미래 시제인데 왜 여기는 과거 시제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파6는요, 시제일치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발생한 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during the first 3 months of your employment. 네가 고용되고 나서 3개월 동안 당신은 수순 도일에 의해서 트레인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얘기 왜 하겠어요? 야, 너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 앞으로 교육받을 건데 이 사람한테 교육받을 거야. 이 얘기하는 거겠죠. 또 이 사람은 일단 입사를 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수순도일이라는 사람한테 트레인을 받게 될 건데 그 수순도일이 누구냐 하면 인터뷰할 때 인터뷰했어요? 안 했어요? 인터뷰를 했으니까 입사가 됐겠죠? 그러면 인터뷰를 할 때라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옛날 얘기겠죠? 그래서 인터뷰할 때 만났던 과거 시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칙대로는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6 시제 문제는 요거 발생한 일인지 아직 하지 않은 일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9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문장 앞에서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서 문장 시작하죠. 주어 동사 있고 빈칸 컴마 그 다음에 다시 문장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문제라고요? 접속 부사 문제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 접속 부사 문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부분도 해석하셔야 되고 뒷부분도 해석하셔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문제예요. 어쨌든 4개 중에 접속 부사 누구누구 있다. 요거랑 요거 있다. 답 뭘까요? 자, 얼른 해석해서 답 찾아오세요. 답은 얘입니다. 인팩트는 사실상 부연 설명하는 애죠. however는 그러나 서로 반대가 돼야 되죠. 간단하게만 해석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재팬이라든가 인디아라든가 아니면은 퀴진, 사우스 아메리카 퀴진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여러 나라의 음식들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카사토마사라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라틴 아메리카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에요. 그쵸? 이 도시가 여러 나라의 음식을 제공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사실상 하면서 부연 설명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A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문제를 푸셔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6 생각보다 어려운 파트입니다. 여러분 꼭 제가 했던 얘기들 참고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6는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파7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